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정면 인터뷰 순서인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명단을 공개해서 좌표 찍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좌표 찍기 선동하는 행위는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다고 범죄 혐의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비판이 일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검사 정보 공개를 멈추지 않고 제도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 검사에 대한 압박인지 또 국민의 알 권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들의 실명 또 그리고 얼굴을 민주당이 공개한 이후에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정보를 공개하고 또 제도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요. 당내 의견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당내 의견은 조금 엇갈리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예. 대로. 예,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 옛날부터 판사의 판결이나 검사의 수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 점점 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검사의 이름이나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 그 원칙에 좀 반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검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그런 취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실명 공개가 오히려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썼더라고요. 뭐 저도 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민형사상의 수사는 글쎄요, 이제 국가의 기능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네.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의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을 공개하는 것은 이 수사가 개인 검사나 경찰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어떤 검사나 판사나 이제 법률과 자신의 어떤 소신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국민분들은 이제 검사나 판사가 그동안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왔는지를 아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히려 예, 또 그런 예. 것들이 공개되면서 정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책임감 있게 이렇게 좀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있는 영향도 미치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뭐 수사하면 주인 검사부터 시작해서 검사들 이름을 다 명기하고는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당내 중진 의원이시죠, 이상민 의원이 이 검사들 실명과 얼굴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몰상식하고 이성을 잃은 행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당 차원에서의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대응 좀 역풍을 불러오지 않을까요? 우려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원칙적인 말씀을 좀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네. 예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판사의 판결이나 검사의 수사도 국민의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사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위임된 거 아닙니까? 예. 사법권이라고 하거나 수사권 모두 다 그런 개념인데 위임을 받은 공무원들이 그 위임받은 취지대로 권한을 행사하는지가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비판받아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이제 검사분들도 여기에 이제 격앙되실 필요는 없고 일례로 시민단체들 중에 몇몇 시민단체들은 매년 주요 사건의 검사나 판사들의 그를 공개하고 있고 또 어떤 검사들은 주로 어떤 경향의 수사를 해왔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료로 정리해서 발표하곤 합니다. 예, 그런 차원으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뭐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수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판결 부분도 그러면은 평가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법에 보면은 권력이란 말이 단 한 번 나옵니다.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쪼개져서 사법권은 법원에, 그 다음에 뭐 입법권은 국회 이런 식으로 위임이 되죠. 예. 그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그게 위임받은 권한이라서 예.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받는다. 이거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판결 모두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글쎄요, 수사나 또 판결에 대해서 글쎄 이제 그 공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도 보면은 이제 뭐 판결이 있을 때마다 그 판결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갑론을박이 오히려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유럽이나 미국도 이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판결이 나면 그 판결 두고 갑론을박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예. 자, 뭐 지금 이제 검사의 그 실명과 함께 얼굴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제 수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 글쎄 이제 공당이고 정당이라는 게 이제 집권을 위한 정치 조직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명단 공개는 이 해당 검사에 대해서 집권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압력이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과 가정을 반복해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칙적으로 정보 공개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형사 판결문 등 판결문도 계속해서 이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소장의 경우에도 피의 사실 공표죄가 있지만 그래도 기소한 이후에는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게 공개된 이제 공소장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정보들도 다 공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흐름이나 경향하고 크게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된 검찰 소환조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어쨌든 내일로 예정된 소환 일자에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하지만 이제 일정과 방식은 나중에 협의를 해서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라고 여지를 남겼는데, 네. 자, 이재명 대표 검찰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8일로 이제 소환한 경우에는 이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통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정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거고요. 네. 향후 이제 소환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응하겠다는 방침을 좀 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대로 가면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러면은 껌껌이 예. 그래도 이제 야당 대표인데 껌껌이 다 이렇게 소환을 할 것이냐. 예. 그것이 과연 뭐 소위 말하는 협치라는 관점이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과정에서 놓고 보든 바람직한 거냐. 이런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한꺼번에 소환 조사를 마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뭐 각 수사가 수사 네. 속도가 다 달라서 그걸 맞추기는 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틀이 있겠죠. 범위가 있겠죠. 근데 네. 이번의 경우는 보면은 전혀 사전 협의나 이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그냥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도 좀 없었던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분쟁과 분란을 좀 일으키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례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이 대표는 뭐 정적 제거 또 야당 압살 수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 탄압이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해서 뒷걸음질 치지 말고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 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지금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당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당당하다는 게 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네. 문제가 있다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도 하지 말고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박용진 의원의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라고 하는 것은 직접 나가서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대표님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문제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도
당당함에 대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 제기하는 것도 그 당당함의 일부분이다. 문제 제기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야죠. 오히려 위축이 돼 있다면 수사에 의해서 위축이 된다면 수사에 대해서 말을 못 하겠죠. 근데 뭐 문제가 있는 부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전 당당함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 특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행안부를 비롯해서 18개 기관에 대한 기관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에 근데 청문회 증인 채택이 예정돼 있나 봐요? 네, 아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야가 계속 신경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신현영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의 증인 채택 문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 문제, 민주당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뭐 이제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국조특위에 소속돼 있는 의원님하고 좀 통화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사정을 좀 들어보려고 전화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사건의 좀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참사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수습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뭐 총리라든지 아니면 위기관리센터장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조할 뜻이 없다라는 게 현재 국민의힘 쪽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본류를 밝히는 데 대해서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영현 의원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조 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치 거래 대상이 되는 것처럼 판단하거나 하기보다는 그 본류 부분에 대해서 좀 나오게 하고 하는 것도 국민의힘이 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아쉬움이 들고 그래서인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 그 이태원 참사 그 희생자 유가족분들이 법사위에 오셔서 복도에서 소리를 좀 지르시는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의원에게 항의한다는 차원이셨던 것으로 법사위에서요? 네, 법사위에 소속된 어떤 의원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국조특위 위원인 어떤 의원님께 항의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런 일은 자꾸 벌어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 진상규명 관련된 그 증인, 특히 본류에 가까운 증인의 채택이나 이런 부분에는 국민의힘도 협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골든타임 4분을 강조했었던 신현영 의원이 사실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 응급 구조를 방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급 구조를 방해했다라고요? 지금 그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참사 와중에 긴급 의료 대응팀의 차량을 불러서 타고 갔고 남편을 데리고 가서 사진 찍고 15분 만에 돌아오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밝힐 게 있으면 밝히면 되겠죠. 뭐 그런 부분까지도 터놓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사건 본류 부분이 좀 더 우선되고 중시돼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교 또 최고위원이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서 의원 해명은 유가족을 폄훼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또 우리가 힘내자고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분향소를 보면은 정치적으로 편을 나눠서 시위하는 현장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뭐 지금 현재 이 유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고 있는 비판과 또 그리고 또 민주당의 또 서 의원의 또 파이팅 이 논란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국민의힘도요. 국민의힘도 보수단체가 그 시민 분향소에서 막말하는 거에 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보수단체의 막말에 상처받은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위로하려고 할 겁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기 때문에 그 보수단체들을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의원들이 교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3시간씩 교대로 서 있거든요.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그 과정에서 막말이 되는데 유가족분들 상처받고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고 화이팅 했던 부분이 어떤 정치적 편가르기다. 이렇게 보는
보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 그래요. 예. 왜냐하면 여든 야든 아마 그 보수단체의 막말을 용인하겠다. 또 보수단체가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거다.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어쨌든 뭐 이태원 참사 분향 또 유족 위로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서로 갈리고 또 의견이 갈려서 이게 또 국론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많아서 뭐 그 말씀을 좀 여쭤봤습니다. 희생자 가족분들의 뜻을 좀 충실히 따라가면 저는 그런 문제들은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한덕수 총리나 이쪽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신영영 의원하고 바토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